AI와 창작자들의 공존을 위한 인문학 컨퍼런스 시적 허용, AI적 허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사 기획의 의도, 행사의 구성, 마지막으로 행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는 순서입니다. 이제는 AI가 글도 대신 써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창작자들은 자신이 직접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줄어들면서 AI의 발전에 따른 기술적인 불안보다도 창작자로서의 자신의 존재 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AI는 창작 실무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활용과 공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스 분야에서도 AI의 발전은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AI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신규 대형 마이스 행사들은 기술적 발전과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는 장으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행사들은 기술적인 활용 방법 중심의 행사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적인 관점으로도 AI와의 공존을 다룬 행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이론적인 담론에 머물며 창작자들이 직접 AI 활용을 경험하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경우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저희는 이러한 답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글을 쓰는 입장에서 인문학적 논의의 장을 만들자. 이에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행사는 두 가지 차별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 기술을 넘어 인간의 이야기를 다시 묻다. 기술 중심의 포럼에서 인간 중심의 인문학적 포럼으로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이론을 넘어 직접 써보고 느끼는 자리로 이론적인 담론 중심에서 창작 실천 중심의 행사로까지 확장합니다. 이러한 차별점을 통해 AI와 창작자의 공존을 위한 인문학 컨퍼런스 시적 허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적 허용, 시적 허용은 포럼과 백일장 두 가지 메인 행사로 진행되고요. 먼저 창작자의 입장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반감과 공존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인 AI적 허용. 생성형 AI가 쓴 시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신의 감성과 새로운 해석을 더해서 재창작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인간과 AI의 협업형 백일장 시적 허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사 일시는 2026년 4월 23일 목요일이고요. 해당 날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책과 저작권의 날로서 행사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행사 장소는 각각 수원 컨벤션 센터와 경기 도서관으로 구성하였고 행성형 AI를 활용하는 창작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규모는 100일장과 포럼 각각 100인의 규모로 총 20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체는 수원 컨벤션 센터와 경기도서관 유니크 베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간 같은 경우는 포럼과 100일장에 AI와 창작자를 각각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의 전체적인 타임테이블입니다. 먼저 포럼 행사인 AI적 허용의 경우에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두 번의 주제 세션과 한 번의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100일장 시적 허용의 경우에는 메인 100일장 행사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다른 부대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기도서관과 수원 컨벤션 센터일까요? 먼저 수원 컨벤션 센터는 이미 경기도서관이 개관할 당시에 경기도서관 국제 컨퍼런스라는 연계 행사를 함께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AI 활용 공간의 기능도 함께 가집니다. 경기도서관과 수원 컨벤션 센터는 N사 지도 기준으로 도보상 약 12분 거리에 위치할 정도로 물리적으로도 매우 가깝습니다. 또한 수원시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수도권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접근도 유리하게 만듭니다. 경기도서관의 행사장 활용 조성 방안입니다.
경기도서관에서는 100일장 행사인 시적 허용을 진행하며 1층, 지하 1층, 그리고 지도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외부 잔디 마당에서도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AI적 허용 포럼이 진행되는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 행사는 수원 컨벤션 센터의 컨벤션홀 3에서 진행하며 해당 행사는 경기도서관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했던 컨벤션홀과 동일한 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행사장 내부는 연회식 테이블 구성으로 총 최대 200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예상 참가 규모보다 여유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메인 무대 스크린 사이니지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몰입도 또한 높입니다. 다음은 AI적 허용의 행사 운영 방안입니다. 첫 번째 단독 강연으로 기조 강연을 시작합니다. 행사는 20분 정도를 구성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제 세션 첫 번째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30분 정도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제 세션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적 허용 100일장이 진행 계획입니다. 먼저 주최 측이 미리 AI에게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작성한 시 초안을 참가자들에게 배부합니다. 이를 받은 참가자들은 시의 의미를 수정하거나 덧붙이고 재구성하면서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인간이 개입하는가를 중요 포인트로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AI의 시 초안과 자신의 수정본, 마지막으로 간단한 작가 노트까지 포함하여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100일장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은 AI와 창작자 글쓰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하였습니다. 100일장과 함께 진행하는 부대 행사입니다. GPT로 글쓰기라는 주제로 작가와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또 이와 함께 진행되는 케이터링 부스에서는 로봇이 직접 제조해주는 로봇 커피와 로봇 붕어빵,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유명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B사에서 제공한 AI 활용 아이스크림 신메뉴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이 AI를 부담이 아니라 창의와 즐거움의 파트너로 경험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행사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게시물 디자인입니다. 메인 로고와 포스터, 등록 홈페이지를 구성해봤습니다. 참가자 관리입니다. 사전 등록과 현장 관리로 구분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고 사전 등록 참가자에 한해 행사에 대한 리마인드 DM을 발송합니다. 또한 현장 내에서도 행사 진행 메인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일괄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홍보 전략입니다. 온라인 서점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 글쓰기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에 배너 광고를 통해 자연스러운 참가자들의 유입을 유도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홍보 전략입니다. 광화문 열린도서관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전국의 각 대학교에 안내 팜플렛을 비치합니다. 이는 핵심 타겟층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사 지속 가능성의 ESG 운영 부분입니다. 100일장에서 사용하는 용지에 순환 용지를 사용하고 플리마켓에서 도서 거래를 통해 버려지는 자원을 재순환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의 다회차 개최 가능성에 대한 계획입니다. 첫 회차는 글쓰기를 주제로 진행하지만 이후 회차들은 글쓰기, 시각예술, 음악 등으로 확장해가며 매 회차마다 다양한 인문학이나 창작의 주제로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며 서로 다른 장르의 대회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창작자 커뮤니티를 형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적허용팀 제안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행사의 글로벌화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참가가 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최를 경기도로 한 만큼 추후 외국까지 행사를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국 내에서의 이런 확실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거에 좀 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2회차, 3회차로 가시면서 이제 다른 주제도 선정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반되는 준비 활동을 고려했을 때 참가자 수가 너무 적거든요. 200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1회차부터 뭐 작곡이나 작사나 단편 소설이나 웹툰 같은 조금 더 일반인들한테 친숙한 컨텐츠를 함께 다뤄가지고 조금 더 중대형 행사로 갈 계획 수립은 혹시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 행사를 실제로 진행했을 때 이제 어떤 효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왜 개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사니까 반감이 아니라 제가 드려볼게요. 먼저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 다양한 주제를 해서 작곡이라든지 다른 분야들도 함께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대하게 이제 예술 분야 전반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분야를 확장해 가자는 느낌으로 처음은 글쓰기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당 행사를 통해서 가장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맨 처음 페이지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막연한 창작자들의 불안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네, 답변 완료하셨습니까? 추가 코멘트 있으실까요? 약 2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창의적인 주제로 기획한 행사였고 내용도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주제 확장 가능성이 좋아서 저는 200명보다 훨씬 많이 참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실제로 개최하면은 저는 사전 등록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평일 하루 하셨어요. 네. 근데 더 길게 평일하고 주말 끼워서 하셔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소규모로 평일 하루를 기획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업 작가나 전문 작가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작가 세션에서는 어떤 AI 글쓰기의 윤리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문제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주면 많은 부분의 수요를 흡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시적 허용 글쓰기 부분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조금 더 AI 글쓰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라는 접근으로 주말에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대중 세션으로 이렇게 패러렐로 가거나 아니면은 전문 작가의 날, 대중 일반 참가자의 날 이렇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흥행할 수 있는 기획 의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니면은 그런 방향성도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획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짧게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포럼은 전문가 발표랑 패널 토론 중심이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의 좌석 배치 기준으로
행사 집중도가 유지되고 패널과 청중 간의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규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100일장은 참여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운영 인력이나 심사 진행, 또 네. 참여자당 공간 확보를 고려해서 규모를 책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허용팀 수고하셨습니다. 네.